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 LIG 넥슨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갔었었죠. 근데 제가 더 갈 걸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저는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갈까요?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우선 오늘장 한마디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뭐 장은 계속 예상대로 계속 좋았어요. 좋았는데 가는 것만 가니까 조금 이제 차별화의 느낌인데 계속 매매하기 좋은 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안 가는 종목들도 결국 가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시장 얘기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또 소외받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몇 주 동안 연속으로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 맞았나 봅니다. 전문가님, 제가 제주 반도체 어떻게 100%가 넘었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한 주 만에 이제 217%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이야기 한번 맞아요. 짚어주시죠. 원래 이제 바닥에서 움직여서 처음에서 50% 수익 나는 게 어렵지 50%서부터 이제 우리 산 위에서 이제 눈덩이 굴리면은 이제 땅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눈덩이 이만큼 커지는 만화도 있죠. 그런 만화가 있는데 어쨌든 눈덩이가 구르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산사태로 떨어지듯이 이게 점점 수익률도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익률도 위에서 던질 때는 요만한 공간 같았는데 떨어질 때는 이따만한 수익으로 와야 될 텐데 어쨌든 100%가 수익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200%, 300% 이렇게 수익이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는 아주 징글징글하게 50% 뭐예요? 10% 올라가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던 애들이 100%, 200% 넘어가게 되면 70%, 60% 이거를 2, 3일 만에 올라가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한번 여러분이 주말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5시간만 생각하면은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 한번 먼저는 제주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자, 제주 반도체. 차트 모양도 예술이고요. 거래량도 예술이고요. 혹자는 야, 바닥에서 200%나 올라갔으니 이 정도 올라갔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는 거예요. 자, 과거에 이렇게 바닥에 있던 종목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올라갔는데 뭐 2차 전지도 한 2년, 3년 무럭무럭 자라서 그렇게 해서 7,000%, 8,000%, 10,000% 올라갔잖아요. 걔네들도. 과거에 화장품주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이전에 뭐 OLED 관련주들도 뭐 1년, 2년 갔었던 게 그때가 2015년도. 그때 OLED 장비주 해가지고 한 2년 갔어요. 그때 걔네들도.
그리고 뭐 반도체 장비주들도 뭐 몇 년 뭐 화장품주들도 한 1년, 2년 예전에 갔었었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뭐 하루 이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원래 자리 가고 그러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면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지금 거래량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봐서는 뭐 얘가 꼭지를 치려면은 최소한 1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년 동안 맨날 가느냐? 주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맨날 올라가지는 않아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횡보하는 과정도 같고 과거의 화장품주들이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공수래 공수고 시간이 지나고 한 4년, 5년, 8년 되면 원래 자리로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뭐 앞으로 2년 뒤에선 3만 원, 4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8년 뒤에는 제가 장담하건대 다시 5천 원 내지는 뭐 그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테마주들이 다 그랬듯이 IT 섹터도 다 그랬어요. 과거에. 근데 어쨌든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움직이는 거 봐서는 지금 고점에서 그렇게 세게 조정받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횡보하거나 조정이 받기야 받겠죠. 근데 조정을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그림을 그리자면 왼쪽에다가 그림을 그리자면 올랐다가 뭐 조정을 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 조정받겠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뭐 한 2개월 조정받을지 3개월 조정받을지 아니면 조정도 다 필요 없다. 그냥 가겠다. 세력들이 돈 넣고 땡기면 그냥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갈 거냐 조정받고 올라갈 거냐 이 싸움인데 이미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많이 파신 분들은 그냥 조금 남겨놓은 거 갖고 가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도 안 팔았다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100%든 50%든 수익이 났을 때에서 절반을 팔아라 내지는 뭐 5%만 수익 나도 뭐 절반을 팔아라 나머지만 가져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4,000원대에서 추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익이 그때 좀 났을 때 제가 10,000원 갈 거라 그랬던 거거든요. 사실 그게 먼 얘기가 아니야. 2주 전만 하더라도 10,000원 돌파하기 전이었어. 그때가 아마 120 몇 프로였나, 160 몇 프로였나. 근데 지금은 217.3%인가 4%인가 그런데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바닥 종목들을 아침에 추천하는데 이게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수익률 100% 나는 거 자랑하고 싶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제가 50% 이상 수익 나는 거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바닥 종목들 이렇게 추천하고 방송에서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30%? 뭐 이 정도까지는 가끔가다 나오기는 하지만 자주 안 나오고 50%? 이것도 잘 안 나와요. 어쨌든 그런데 장이 좋을 때에서는 종목들이 이런 식이에요. 한번 올라갔다가 원래 자리로 다시 짜부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찌그러지지도 않고 짜부러지지도 않고 계속 버티기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 종목들이 또 추천했던 게 은근히 또 잘 가면서 또 50%, 70%, 80%또 수익 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추천했던 종목들이 계속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막 100%, 200% 수익 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전문가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장이 좋을 때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수익률들이 다들 막 형편이 없어요. 막 30%. 그럼 그게 형편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이제 타 전문가, 타 방송 종목들 보면 다 마이너스 30%, 50% 찍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장이 좋기 때문에 잘 안 박살나는 건데 그래서 길게 볼 때에서는 아직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LIG 넥스원. 자, 저는 방산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설명은 아침 방송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냥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일단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권에 지금 있는 흐름인데 여기를 뚫었어요. 2015년도, 16년도로 고점을 뚫은 상태에서 기가 외국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마 연말, 내년 연초에서는 방산에 대한 수주 소식들이 계속 잇따를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안보를 위해서 돈을 지금 계속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든 어쨌든 이제 국방력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좀 증액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들리죠.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현재 전 세계 9위인데 수출 이거를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몇 년 뒤에 3년 뒤인가에 우리나라가
5위권으로 올라설 거다 그랬고 CNBC 같은 경우는 4위권으로 올라선다 그러는데 국방력이 전 세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라 그러면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5위가 되든 4위가 되든 그렇게 됐을 때에서 수주 소식들이 앞으로 지금서부터 해서 뭐 일단 내년에 피크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내년서부터 내후년까지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차트를 잘 보세요. 이미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갈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좋은 그 뭐 자동차라든지 뭔가를 샀어요. 근데 AS도 잘해주고 대체 제품이 없어. 그러면 계속 그걸 쓰게 돼 있거든요. 심지어 볼펜을 하나를 쓰더라도 자기한테 잘 맞는 그리고 AS도 잘 되는 가격도 잘 맞는 그런 제품을 여러분들이 뭔가를 쓰게 되면 계속 그거를 쓰게 됩니다. 뭐 마찬가지 쌀을 먹더라도 그렇죠? 가격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한테 잘 맞는 것들 하나를 구매를 하게 되면 그리고 다른 기타 경쟁 제품들이 가격이 비싸거나 형편이 없거나 AS를 안 해주거나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차를 고치러 갔는데 거기에서 눈탱이 매기고 그렇죠? 뭐 하나 고치러 갔는데 안 고쳐도 되는 것 막 고치게 하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그 방산 한번 수출하게 되면 그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그렇게 잘해준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감동을 해서 계속 그래서 지금 계속 한번 우리나라 무기에 맞들린 나라들은 다른 나라 제품들을 못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방산이 살아남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방산이 이렇게 꼬꾸라지진 않을 거고 한번 고객을 잡았던 데들은 계속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LIG 넥스원이 어쨌든 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또 상승하고 또 상승하고 또 상승하고 저는 지속 상승은 아니더라도 계속 시간을 두고 우상향으로 신고점으로 왜냐하면은 전 세계 9위 지금 9위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완전 불모지에서 9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탑 4위로 올라가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주가는 더 가겠죠. 그래서 좋은 얘기들은 많으니까.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소형주는 움직인 게 없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놨더라고요. 이미 매집이 2년 전, 3년 전에 다 끝난 것 같아서 그래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방산주들 그래서 LIG 넥스원 만약에 수익이 나서 이것도 은근히 많이 갔어요. 57%. 천천히 가라고 줬던 이제 아침 방송 추천주였는데 천천히 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빨리 움직였는데요.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수익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이거를 가늠은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엄청나게 좋은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뭐 세 자리로 넘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앞자리가 이제 1위냐, 2위냐, 3위냐가 문제인 거죠. 뭐 너무 대형주기 때문에 4, 5는 모르겠어요. 1, 2, 3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길게 보고 우리나라 방산기술, 그리고 방산기술이라는 게 아프리카 무슨 뭐 아무것도 반도체도 못 만들고 조선도 못 만들고 조선업 이런 데에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 역량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도 잘 만들죠. 반도체도 잘 만들죠. 뭐 다 잘 만드니까 그게 기본 역량이 돼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나라 아니고서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산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본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네, 여기까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또 그 요즘에 목요일 날에 또 불기둥 레이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급등하고 막 이런 종목들도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노란톡방에 오면 제가 그런 부분들도 또 안내도 해드리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종목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200% 넘게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는데 앞으로 이 전문가님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계속해서 시장은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시장 분석도 한번 도와주시죠. 일단 종목들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매매하기 좋다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급락하거나 떨어진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은 잘 가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미국 시장으로 따지게 되면 이미 벌써 3,000 갔었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3,000이 뭡니까? 3,300을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뭐 돌파는 뭐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돌파를 하고 안정적으로 그냥 뭐 박스권 흐름으로 보여주는데 일단 올해는 끝났습니다. 7일밖에 안 남았죠. 마지막 날 7일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지금 7거래일 남았는데 마지막 날은 없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26일 날은 이제 배당락 날이니까 그때까지는 좀 종목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27일 날은 27일 날 배당락이죠. 그날은 통상적으로 빠집니다. 근데 시장이 강하거나 좋으면 별로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27일 날 좀 떨어지죠. 그래서 27, 28, 29일은 거의 그냥 재미없는, 뭐 급락은 아니더라도 재미가 없는. 그래서 올해는 끝났다고 보고 내년 연초장이 되면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이 이제 다시 꼼지락꼼지락해서 움직일 것 같은데요. 뭐 제약주도 좋고 방산주도 좋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원전 테마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원전 테마가 좋고 바닥에 있는 애들은 다 주의 깊게 봐야 되고 IT는 주도주기 때문에 내년에서도 계속 봐야 됩니다. 뭐 지금도 IT주는 잘 강하게 움직이겠지만 IT주들 같은 경우 없으면 안 돼요. 주도주라는 건 꼭 그 안에 뭐 제주 반도체를 갖고 있든 무슨 뭐 반도체를 갖고 있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를 갖고 있든 어쨌든 간에 IT는 하나가 뭡니까? 두 개 있어도 돼요. 어쨌든 IT는 무조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테마주를 해야 되는데 이 시장 급락할 시장 아니니까 내년 연초장에서 돈 많이 벌 거 생각을 하고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 마음 새 뜻으로 내년도에 이 시장 전략을 좀 탄탄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LS 머티리얼즈를 주셨고요. 32,200원 매수가의 10% 비중이신데 계속 들고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 4만 원 턱 밑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좀 계속 들고 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은 내비로도 됩니다. 대신에 대응이라는 걸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한번 이렇게 시세를 붙여놓으면 특히 신규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규주 나오면 다 급등을 하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전서부터 이제 막 사람들이 그냥 신규주다 보면 막 따라붙고 막 그랬잖아요. 다 따라붙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급락을 시키고 이제 반토막 나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반복하는 거, 밀당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저 종목은 안 좋아 그러면 좋아요. 근데 저 종목이 좋아 그러면 이제 안 좋아져요. 항상 이게 시소를 타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는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따라붙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 안 붙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전에 있었던 뭐 파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수많은 종목들 한 4, 50개가 마이너스 50%가 뭐예요? 마이너스 70%, 60% 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기간은 3개월 안에.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제 이런 종목들 이제 따라붙기를 좀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그러니까 이미 벌써 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누군가가 지금 땡기고 있을 때에서는 역으로 더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영역이 중요한데 이게 추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을 봐야 되거든요. 추세가 없어서 일단 34,000원, 32,000원, 32,000원, 32,000원 그러면 그렇다고 3만 원에서 손절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은 수익이 지금 뭐 30%가 지금 훌쩍 넘게 났으니까 수익이 지금 30%, 32%, 하여튼 30% 정도 났으니까 손절 라인을 이거는 애매하네요. 33,000원 잡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이거는 매수 가격이 좀 애매해서 그래도 그냥 기준대로 합시다. 자, 33,000원, 33,600원이거든요. 여기가 시가가 33,650원인데 그 라인이 깨지면 익절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마지노선은 27,500원인데 그거 깨지고 손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30% 수익 났는데 손실 나면 장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손절을 해? 억울해. 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좀 전에 그럴 것 같아서
37,000원이 마지노선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37,000원이 깨지면 다 던지시고 그래야 뭐 수익에서 팔고 나올 거 아니에요. 500원이라도. 33,650원이 깨지면은 절반 이상 파시고 두 개가 다 안 깨지고 내일도 계속 올라가면 내버려둬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욕심을 냈을 때의 방법이고요. 나는 욕심이 없다. 만약에 내일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손실은 모르겠고 수익이 30% 이상 났는데 수익 10%에서 파는 건 나는 억울하다. 뭐 그런 관점이라면 내일서부터 분할 매도하는 게 제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내일서부터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렇게 되면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기 때문에 어제의 고점이 나의 본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일 빠지잖아요? 그럼 그거 넘어가기 전까지는 안 팔게 돼요. 또 떨어지면 더 안 팔죠. 어제도 안 팔았는데 그저께 그 고점에서 덤노도도 떨어지게 되면 그러다가 손실 나게 되면 그럼 수익 나고 팔아야지. 그럼 또 이미 손실해서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면 수익 내서 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결국 최저점에 던지게 됩니다. 이게 원래 그래요.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초보다 그러면 내부터 분할 매도하시면 되고 이 복잡한 얘기를 난 다 이해를 했다. 그러면 그분은 선수입니다. 알아서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그래서 아까 그 라인 2개 잡은 거 있죠? 그거에 대응해 놓고 장이 좋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이해가 되면 그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내일부터 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욕심을 내보고 싶다 하신다면 1차적으로 33,600원 선까지 밀려난다 싶으면 그때는 최소한 가지고 있는 비중의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보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좋네요. 뷰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2,000원에 80%요. 42,000원 매수가에 8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41,350원입니다. 비중이 80%세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비중이 좀 많기는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종석 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중을 좀 많이 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뷰노에 뭐 꽂히신 뭐 이유라도? 그게 6만 원까지 갔길래 아. 떨어질 거 들어갔어요. 6만 원까지 간 걸 보고 떨어졌으니까 좀 싸서 한번 들어가 보셨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6만 원 전에 사신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올라가고 보고 저번에 내려올 때 사신 거죠? 26,000원 사가지고 58,000원 팔았어요. 아, 58,000원에도 사고 26,000원. 26,000원? 예. 아, 그거는 이제 바닥에서 사고. 예. 물타기를 잘하셨네, 그래도. 자, 일단 장이 좋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거나 급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제 여기 저점만 지지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 저점을 조금 깊게 보면 35,000원이고 좀 짧게 보면은 38,000원대인데 38,000원에도 35,000원이 잘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깨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손실을 계속 내면서 일로 떨어지기보다는 여기서 모양 잡고 다시 튀면서 5만 원 혹은 뭐 6만 원 다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봇 관련주는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힘을 내주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들도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움직여주는데 뭐 최근에도 이렇게 보니까 N자형 상승하고 눌리고 여기서 한번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올리면서 원하시는 목표가가 얼마 정도 되세요? 예? 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팔고 싶으세요? 한 5만 원 가면 팔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5만 원 정도 오면요. 절반이나 절반 이상 파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시장을 보면서 왜냐면은 지금 인공지능하고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로봇하고 이게 다 엮여가지고 아직 그렇게 나쁜 뉴스는 없어요. 어차피 내년에도 더 올라갈지도 모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갈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계속 갔을 때에서 IT 섹터, 얘도 어쨌든 인공지능, 의료 AI지만 IT 섹터 계속 움직이면은 계속 얘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정도 오면은 좀 팔면서 가시되 나머지 부분들은 욕심을 내면서 장을 보면서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뷰노 상담을 만나봤는데요. 뭐 두산 로보틱스 주가 흐름도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5만 원 선, 6만 원 선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1차적으로 5만 원 부근에서 일부 수익 실현해 보시고 남은 물량 또 시장 흐름 체크해 가시면서 보유해봐도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유튜브로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펩트론을 남겨주셨고요. 31,900원 매수가에 38% 비중이신데
지난주 금요일에 생각했던 손절가까지도 밀려났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목표가를 잡고 기다려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펩트론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 라인은 본인이 잡았던 자리가 밀려났다는 얘기인가요? 거기까지 왔대요. 아, 본인이 생각했던? 네. 깨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조금 올라왔나 봐요. 아, 왔다가 올라갔다. 조금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이거 손절 라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손실을 보고 이 라인 정도면 그냥 나는 덜 깨지기 위해서 그냥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서 이거를 장중에 깨질 때 손절을 할 건지 아니면은 장 끝날 때까지 보고 장 끝났을 때 내가 생각했던 손절 라인보다 위에 있으면 손절 안 하고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원칙이 깨진 게 맞다라 그러면 지금 질문할 게 아니고 다 던지고 나서 다시 살까요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깨졌는데도 대응 안 하고 지금 다시 그러니까 깨졌는데 손절 안 하고 다시 물어보는 거라면 본인의 원칙을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장이 좋을 때에서는 이게 좋을지 몰라도 장이 박살날 때에선 자기 원칙 깨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되게 많아요.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만이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질문에 그게 내용이 나와 있길래 자 그럼 본인의 마음에 있는 손절 라인은 이제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엄청나게 강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안 움직였던 애가 아니고 끼가 있어요. 굉장히 강했던 애인데 지금 1, 2, 3, 4개월 동안 지금 공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공중부양하고 있죠. 근데 장이 안 좋으면 저점이 깨지고 급락을 하는데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지금 모양 잡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손절을 할 게 아니고 더 버텨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전저점이 잘 지지가 되면 뭐 손절 라인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장이 좋기 때문에 이 전저점이 깨져서 일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주식 사갖고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만 버텨보세요. 버티다 보면 35,000원으로 올라갈 때가 있을 텐데 비중이 좀 많으니까 지금 손절을 고민을 했다는 얘기는 마음이 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35,000원 가면 수익이 꽤 나죠. 비중을 더 줄이세요. 마음이 좀 편안할 때까지. 아니면 좀 편해지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는 4만 원을 노려보셔도 됩니다. 그 이상 넘어갈 것 같으면 다시 상담을 일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35,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자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PHA. PHA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500원이고 10% 정도 됩니다. 네, 9,500원에 1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9,130원입니다.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9,500원 그래요. 자동차 부품주. 네, 안녕하세요. 이정훈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PHA. 자동차 부품주 사신 건가요? 뭐 어떻게 사신 건가요, 이건? 예, 자동차 부품주라고 일단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성우하이텍서부터 잘 움직이더라고요. 예, 지난주 예. 금요일 날인가? 근데 걔네들은 자동차 부품주라서 잘 움직였는데 얘는 안 움직였어요. 그렇죠? 예.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자동차 부품 다 움직이는데 요 PHA만 꼭 따로법처럼 안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장이 좋으니까 9,500원은 다시 회복해 줄 것 같아요. 차트 모양도 아까 좀 전에 봤었던 펩트론처럼 상승하고 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공중부양하듯이 얘도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밑으로 깨지기보다는 우상방으로 가려고 모양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00원이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1차 고비인데 뭐 10,000원 돌파하는 것도 내년 시장에서 미국 시장 급락하지만 않으면 급락할 일도 별로 없은 것 같고 뭐 10,000원 이상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좀 없어요. 근데 뭐 올라갈 때는 어차피 거래량 실리게 돼 있으니까
뭐 9,500원에 사신 거는 그대로 냅두시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그냥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000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전화 주시거나 상담 의뢰하시면 또 말씀드릴 거고요. 팔지 마세요. 보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보유를 해본다면 10,000원 부분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다. 10,000원에 도달한다 싶으면 다시 한번 상담을 남겨보자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다. 내년도 시장 전망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기업은행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1,800원에 15%인데요. 네.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 사고 보니까 왜 잘못 산 것 같아 가지고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 11,800원 매수가이신데 오늘 종가가 또 마침 딱 11,800원. 오늘 샀어요, 오늘. 오늘 사셨군요. 자, 기업은 네. 너무 비싸게 사신 것 같아서 마음을 졸이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고 보니까 비싸게 샀어요. 보니까. 그래요. 일단 사고 보니까 비싸게 산 것 같아도 장이 좋으니까 뭐 갖고 있으면 올라가긴 할 텐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매니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제가 작년에서는 완전히 매파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비둘기파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부터 바뀐 겁니다. 올해 1월 달서부터, 올해, 그렇죠. 올해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도 9월 22일까지만 하더라도 안 좋은 얘기만 했어요. 조정받는다고. 근데 11월 달서부터 FOMC 지나고 봐서 제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방송에서. 저는 비둘기파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 네. 기업은행 한번 볼게요. 이거 만약에 작년에 물어봤잖아요. 네. 그 시청자 중에 그 몇몇 분들 중에 질문 주신 분에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대놓고 안 좋은 얘기 막 했었던 그 작년 얘기예요. 장이 안 좋으니까. 만약에 네네. 그렇게 만약에 장이 안 좋을 때 이걸 물어봤잖아요. 저는 네네. 대놓고 이거 그냥 파세요. 이거 왜 팔아야 돼요? 이거 회사 좋은데 좋아도 상관없어요. 이거 뭐 9,000원 갈 거예요, 5,000원 갈 거예요, 박살날 거예요, 마이너스 50% 떨어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작년에는. 근데 지금은 떠 있는 종목을 질문을 해도요. 지금 기업은행 질문했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답변이 뭐예요? 네. 물려도 갖고 있으면 수익 날 텐데요. 왜 그러냐면 장이 좋아서 그래요. 자, 차트를 보면 네. 이거 작년에 물렸었으면 큰일 났어요. 작년에 물렸거나 이런 차트를 물렸으면은 일단 마이너스 한 6개월 동안에서 10개월 동안 마이너스 50% 각오했어야 되는데 지금 네. 장은 차트를 보면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우상향으로 지금 박스권에서 우상향 돌파로 모양을 잡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근데 큰 수익을 우리가 기대하기가 이제 또 은행 주고 또 바닥에서 안 간 것도 아니에요. 9,500원에서 12,000원이 나갔어요. 많이 났어요. 그쵸? 이게 보니까 배당금이 좀 세던데요. 아, 배당금을 보고 들어가셨구나. 아니 배당금을 한번 봤더니 배당금을 받아봤자 소용없더라고요. 배당금 받자마자 뭐 한 연속 떨어지니까 그건 또 어떻게 아무 하셨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보니까 딱 나오던데요, 뭘. 그러니까, 배당 끝나는 날부터 한 3일 동안 떨어지는데 배당이 맞아요. 900원이면 떨어지는 거는 1,000원, 400, 500원, 600원씩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배당 대부분 이게 아무런 의미가 경험이 없어요, 보니까. 있으신 분들은 그 사실을 다 아는데 그 이제 아셨구나. 예. 원래 그래서 예. 배당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 8% 네. 배당을 주면 배당을 많이 줄수록 정확하게 떨어져요. 맞아요. 차라리 애매하게 1%, 2% 주면 그 다음날 안 떨어질 확률이 있는데 배당 15% 준다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날 정확하게 15% 뺍니다. 원래 그래요. 그거 이제 하셨구나. 근데 아직 그 배당을 그러니까 26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6일 날까지 주식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라서 26일 전까지 27일 아닙니까? 27일 날 떨어지는 거고 26일까지 가지고 있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26일 날까지요? 그러니까 26일까지 사야 돼요. 27일 날 사면 배당 안 줘요. 26일까지 사면 돼요. 자, 어쨌든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배당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26일 전까지 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배당 받지 말고
물론 예. 배당도 받고 그러니까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둘 다 먹으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크지가 않으니까 없어요. 아니, 꼭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데도 장이 좋아서 별로 안 빠지고 바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배당도 먹고. 그런 건 간혹 네. 있는데 어쨌든 자 전략을 드리면 지금 네.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는 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긴 하지만 아직 배당 네. 받기 전이기 때문에 좀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 나고 26일 전에 팔면 됩니다. 그럼 27일 날에는 개파락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6일 네네. 전에 수익 날 때 파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연중 가격이 12,300원인가가 최고가였었는데 그게 아이고 보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배당 전이니까 전략 드린 대로 잘 대응해 보시고 나쁜 종목은 네네.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배당전은 오늘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이수화학, 이수화학,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 매수가가, 잠깐만요. 네. 이거, 네,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 확인이 어려우실까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시청자님 매수가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수화학이 21,673원, 네, 21,673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예요. 25%. 오늘 네. 종가가 13,640원이면 좀 네. 매수가를 이탈을 해서 걱정이 되실 네. 것 같은데 자, 이 네.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수화학 화학 섹터. 예. 화학주들도 주식이라서 오를 거예요. 오늘 보니까 화학주들 뭐 롯데케미칼서부터 해서 조금씩 오르는 것 같던데. 예. 자, 이수화학 21,613원. 사신 지는 한 3, 4개월, 한 5개월 정도 되셨을까요? 더 됐나요? 좀 됐는데, 물타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7개월, 혹시 1년 네, 넘게 그 갖고 정도 계신 거예요? 됐죠. 6개월, 네. 7개월? 예. 일단 고생은 이제, 왜냐면 장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 고생했으면 예. 더 이상 고생은 안 할 것 같고요, 느낌이. 예. 이제부터 슬슬 올라오려고 하락 각도가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예. 21,000 여기까지. 아유, 근데 많이 올라가야 되네요. 50%가 넘게 올라가야 되네. 예. 아직 화학주 섹터가 아주 강하다라는 느낌은 아직은 안 주지만 점점 네. 좋아질 거예요.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애들도 지금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있는 중이고 한 내년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50% 손실도 수익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버티세요. 금호석유도 이건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것 이게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얘 방향이 아니고 시장에 대한 방향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 시장이 좋아지면 주식 가치도 않았던 애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많이 빠졌던 애는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는데 예. 얘가 진작에 좋은 종목이 있으면 제주반도체점이 200% 올라갔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진 않더라도 장이 올라가면 이렇게 쫓아가요. 그래서 이전에 고점이 38,000원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건 아니니까 예. 뭐 21,000원대 정도면은 요만큼 올라가는데 얘만 50%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그 정도 폭은 내년장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석유화학 섹터들도 순환매가 돌아야 되고 올라갈 흐름들을 내년에서 잡으면 뭔가 이슈가 되면은 또 그쪽으로 또 몰리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차트 모양도 나쁘지 않고 다만 지금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 그다음에 뭐 그런 관련된 뭐 SK이노베이션, 일단 정유주 화학주 섹터들이 막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은 아니니까 조금 더 그거는 지켜봐야 될 거겠지만 지금에서 손절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물타기를 하면 어떨까요? 물타기 하기에는 왜냐면 우리가 인기주가 있고 비인기주가 있잖아요. 예.
지금 인기주들은 일단은 IT 섹터들은 온디바이스부터 해서 뭐 CXL 그 외에서도 뭐 새로운 용어들 만들어갖고 자꾸 막 인공지능 해갖고 막 급등을 시키려고 막 난리를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이쪽 계속 이슈가 안 나오니까 계속 소외받죠. 그 소외받는 거를 계속 약간 왕따 느낌을 계속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고 꿋꿋이 1년 동안 버티면 되는데 네. 남들 종목들 제주반도체 200%에서 300% 가고 다른 반도체 무슨 400% 가고 200% 가고 막 이런 것들 막 나오는데 그거 나는 하나도 안 부럽다. 나는 이걸로만 승부 본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타기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샀으면은 금방 뭐 한 달 만에 50% 수익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1년이 지나도 50% 올까 말까 할 수 있으면 좀 재미없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한 때문에. 50% 지금 상황에서 50% 손절하고 나오면 아유, 손절까지는 아니고요. 장이 좋은데 뭐하러 손절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타기도 예. 좋은데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고 나서 순번이 뒤로 밀린 다음에 나중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버틸 수 있으면 물타기가 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그거 물타기 하느니 차라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저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보자. IT 섹터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쪽이 좀 이슈가 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물타기는 되지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내년도에는 시장을 좀 이기는 시장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큰 화면을 통해서 방법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사막 콘덴서요. 삼화 콘덴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2,000원에 20%요. 네, 32,000원 매수가에 20% 비중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38,800원입니다.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가격이 굉장히 최근 사신 건 아닌 것 같네요. 자,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32,000원이면은 언제 사셨을까요, 이거? 좀 됐어요. 작년? 네, 근데 수익이 많이 났다가 쪼그라들었다가 좀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원래 장기 투자를 하려고 사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장기는 아니고요. 네. 좀 수익 좀 남은 종목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팔타임을 좀 놓치셨구나. 네. 57%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네요. 57%.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요. 그래요? 32,000원? 최근에 32,000원에 들어왔던 적은 올해 1월 달인데요? 이게 올해 들어왔어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초반에 네, 네, 네. 58%? 58%까지 잠깐 왔었었는데 그때 모르셨나 보다. 네, 네. 좀 다른 거 하느라고 그 주식을 내가 안 그래요. 봐가지고. 자, 네. 지금 제가 얘기를 할게 잘 들어보세요. 일단 좋게 봅니다. 어느 정도 좋게 보냐면 제가 사실 파워로직스를 작년인가 엄청 자주 10번, 15번 굉장히 자주 추천했던 적이 있는데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왜 추천했었냐면 2차 전지들이 다 좋게 움직이는데 그때가 2021년도니까 꽤 된 얘기예요. 그때 당시 에코프로도 추천해서 수익 많이 내주고 에코프로 BM도 추천해서 수익 많이 낸 정도가 아니고 기본이 몇백 프로고 후성은 500%죠. 걔가 제일 멍청한 종목이었어요. 걔가 제일 안 갔던 종목이고 다른 애들은 7,000% 막 8,000%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후발주자 추천했던 게 코스모 신소지연 코스모학이었는데 걔도 잘 올라갔는데 얘를 추천했는데 꼼짝을 안 하고 오히려 손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포기를 했어요. 얘는 말을 안 듣는구나. 약간 이 느낌입니다. 사막 콘덴서가.
어쨌든 그리고 나서 파워로스가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그 패전지 막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280%. 그 제가 자랑도 안 하잖아요. 그때 하도 많이 얘기했는데 하도 안 움직여갖고 저도 그냥 꼴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너무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움직인 거는 여기 앞전에서는 뭐 패전지였는데 여기서는 저거였죠. 서남하고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아마. 초전도체 그 시로 움직였는데 생뚱맞게 움직이니까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막 콘덴서가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를 아예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 아니고 사실 이때에서도 봤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니고 지금 사신 자리 이전에서부터 여기도 모양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은 원래 2차 전지가 움직이게 되면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그러니까 전기차 움직일 때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콘덴서라든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때 당시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전기차 이슈가 나올 때에서 얘도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파워로직스 냄새가 납니다. 어느 순간 보면 이거 아주 굉장히 급등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제가 그래서 왜 장기 투자냐고 물어봤냐면 장기 투자할 거면 지금 가격대도 괜찮으니까 내년장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장기 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라 그러면 그냥 5만 원에서 한번 파세요. 이전에 5만 원 올랐을 때 한 60% 가까이 수익 났었던 자리거든요. 들리시나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장기 투자가 아니면 5만 원 정도에서 파시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 장기 투자할 거면 파워로직스처럼 굉장히 갑자기 튀면서 뭐 8만 원, 10만 원 내년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움직이는 그 스토리나 그런 것들이 말 안 듣고 안 움직이는 흐름들이 파워로직스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익 난다라는 얘기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장 단기 전략 다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을 주셨고 매수가가 52,900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하는데요. 자, 이 코스모 화학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52,900원. 그래요. 제가 이 코스모 화학이 바로 치킨 종목이라 그래서 다 잘 갔는데 하나 안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얘였는데 후성하고 얘였는데 얘도 그때 잘 갔습니다. 그때 당시 8,000원, 9,000원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에 사놓으면 돈 된다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결국은 가긴 갔죠. 근데 처음에 안 갔어요. 안 가서 잠깐 안티들이 잠깐 생길 것 같았는데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근데 10,000원짜리 종목이 그러니까 10,000원 이하 사라고 했던 종목이 지금 9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오고 나서 지금 빠지는 거죠. 근데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반등은 줄 겁니다. 52,900원. 52,900원. 뭐 그 정도도 갈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고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도 그냥 죽지는 않습니다. 장이 하락장으로 바뀌면 원래 자리 10,000원으로 다시 내려가겠지만 하락장이 아니니까 다시 반등을 주면 일단 5만 원 정도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거기서 매도 타이밍 한번 노리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못다나는 이야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분할 매도로 안전한 이익 실현을 추구해보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PHA는 10,000원 돌파가 가능해 보이니 보유해보자. 기업은행은 배당락 전에 이익 실현하는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